좀 한번 여쭤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중소기업도 그렇고 현대모비스 정도면 대기업인데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신입사원이 최저임금 위반 소지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건 도대체 뭔 소리야? 연봉 5천만 원을 받는데 최저임금법을 위반한다니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서 교수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임 5천만 원 받는데 최저임금법 시정명령 받은 거는 팩트죠? 사실관계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임금 체계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기본급은 요만큼이고 수당이 많아서 발생하는 문제다. 성과급, 수당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 거죠. 이제 과거에 이제 그 대법원에서 판례가 바뀌어서 조금 이제 상황이 달라지긴 했지만 과거에는 모든 그 기준이 이제 기본급 그 기준이었거든요. 호봉 상승이라든가 나중에 퇴직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초과 수당 뭐 이런 거의 기준이 다 이제 기본급 기준이니까 임금 지급하는 뭐 대기업조차도 기본급의 비율을 가급적이면 줄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노력들을 해온 거죠. 근데 이제 노동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그 대신 상여금이나 뭐 수당 이런 걸 많이 주니까 뭐 아예 총액에서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걸 이제 수용을 해왔던 건데 근데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최저임금을 하니까 기본급 비율이 워낙 작으니까 기본급 기준으로 이제 최저임금은 계산을 하는 거니까요. 상여금이나 이렇게 매달 지급하지 않는 것들은 이제 대상이 아니니까 최저임금 위반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임금 체계를 정상화시키는 조치를 사실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비스나 이런 데서 어떻게 기본급 비중이 기본급이라고 하는 것이 임금의 큰 부분을 차지해야 되는데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런 기형적인 임금 체계를 개정을 하면 사실은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그런 문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른바 이 수당이라는 종류가 250가지가 넘는답니다. 뭐 일일이 열거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우리는 수당이라는 걸 많이 만들어 놨는데 그럼 이제 기본급을 늘려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요 질문은 정 위원장님 잘 아시겠네. 임금 체계를 그럼 바꿔야 되는데 노조가 그 임금 체계 바꾸려면 노조의 동의가 필수적이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도 왜 노조가 또 거부한다고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지난주에 울산에 다녀왔습니다. 현대자동차도 지금 7천 명이 대상이거든요. 최저임금 위반이. 그래서 이제 이제 상영업을 현대자동차가 2달에 한 번씩 지급합니다. 근데 매월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 포함이 되도록 돼 있는데 2달에 한 번씩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사가 쪼개서 지급하겠다. 회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으로 바꾸겠다고 노조에 제안했는데 노조가 지금은 못 받겠다. 그래서 단체 협약에서 논의하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어떤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못 받습니까? 손해는 발생하지 않죠. 근데 왜 안 받습니까? 손해는 발생하지 않지만 그건 임금 체계를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단체 협약이 있으니까 단체 협약에서 논의하자 이렇게 지금 제안된 상태입니다. 그건 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뭐 손해가 나는지 뭐 이익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되 이거는 중요한 문제니까 지금 못 받아들이고 나중에 임단협으로 넘겨서 가자. 그럼 그 사이에 회사는 불법에서 소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주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유예 기간이니까 아직 괜찮고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올해 임단협 교섭을 할 겁니다. 단체 임단협 교섭을 해가지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사가 해결을 다 해야 되고 만약에 노사가 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가 울산에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욕먹더라도 입법적으로 풀 수밖에 없다. 자, 최저임금이라는 건 내셔널 미니멈을 정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월 이제 174만 원 해가지고 연봉을 한 2천만 원 정도인데 5천만 원 사람이 최저임금에 적용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국민이 누가 설득이 되겠냐. 본인도 동의되는 아니까 안 된다는 거라서 노사가 올해 빨리 합의하시고 합의가 안 되면은 최저임금과 관련된 이 적용해서 뭐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 5천만 원 이상 이런 경우에는 이것과 관련해서 입법적으로 풀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저도 전달하고 왔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거 사실은요, 국민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이거 코미디 같은 얘기예요. 윤 교수님. 평균 연봉이 9천만 원이 넘는다는 현대차에서 현대자동차의 평균 연봉이 9,100만 원이라는데 최저임금 미달돼서 여기 법을 위반하는 만약에 소지가 있는 직원이 7천 명이랍니다. 이게 말 됩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공식이 뭐 복잡하니까 그 공식대로 이제 잘 계산해 보니까 그런 일이 나온다는 건데.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가 너무 작다. 자꾸 해놓고서 이제 그 기본급에 의해서 주는 것들이 줄어드니까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직원이 7천 명이나 되더라. 근데 그들의 연봉은 뭐 5천, 6천, 7천 이런 사람들이 최저임금 미달이더라. 그래서 좀 저는 이런 거는 조금 우리 여의도에서 국회 사진도 있지만 좀 욕을 먹더라도 연봉 3천만 원 이상은 이런 제외 이렇게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최저임금 논의에서 제외. 논의에서 제외 예를 들어서
상한선을 주고 그 이상은 저 최저임금 얘기하지 마라. 받는 거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아니, 임금이 굉장히, 뭐냐. 아니 굉장히 창의적으로 들리긴 그러니까요. 하는데 임금이 뭡니까? 예. 임금이 일을 하면 받는 돈이에요. 수당이건 뭐건 하여튼 일을 했으니까 받지 일을 안 했는데 받습니까? 예, 일을 해서 받는 돈은 우리가 그 임금이라는 개념을 뭐 법적으로 따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 연봉 3천 정도 이상 받는 분한테 무슨 최저임금 안 되니 얘기하면은 지금 편의점에서 알바하시는 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예 그런 식으로 뭘 하나 좀 만들어 가지고 좀 이 이상은 좀 최저임금 논의에서 제외라라고 하고 그 총액이 어느 이하가 되시는 분들한테 집중을 해가지고서 좀 그분들을 좀 잘 좀 모시는 것도 걸로 해서 이걸 좀 차등화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5천만 원이 최저임금 안 된다고 더 올려줘야 된다는 거는 아무리 봐도 정 위원장님. 뭐 3천만 원 이렇게 하면은 난리 납니다. 나라 뒤집어질 물론요. 수 있으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거고. 아니요, 그런데요. 임금 구조와 관련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이게 그러면은 이거 지금 왜 그러면 도대체 기본급 그다음에 잔업수당, 특근수당, 성과급 이렇게 돼 있냐? 이과 관련해서 임금은 노사 단합 또는 합의 구조입니다. 그렇죠. 이게 노동자가 뭐 요구해서 그런 게 아니고 회사 입장에서는 기본급 많이 주고 잔업수당, 특근수당 이렇게 하면은 사람을 더 안 뽑아도 되고 공장을 더 안 지어도 되고 야간에 일을 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4대 보험료가 더 안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회사도 엄청 이익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급보다는 잔업수당, 특근수당, 상여금 비율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발생한 이 왜곡된 구조이지. 이게 노조 입장에서는 그냥 연봉으로 받지만 예를 들어서 월급으로 이렇게 주면 훨씬 좋죠. 노조 입장에서도. 근데 회사가 잔업수당, 특근수당 해가지고 야간에도 일을 시키고 막 이렇게 해야지 공장도 새로 안 짓고 사람도 덜 뽑아도 되고.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이제 20년 동안 한국에서 국내 공장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임금 구조가 그 역할을 한 거죠. 노조 입장에서도 당장 들어오는 돈은 적지 않으니까 이게 서로 합의하고 단합했는데 이제 이 구조는 이제 끝낼 때가 되었다는 거죠. 최저임금이 이렇게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임단협 교섭 과정을 잘 지켜보면은 그 결론이 날 거고 만약에 이걸 그렇게 합의가 잘 되지 않으면은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입법적으로 풀 내용들이 좀 생길 겁니다.